자, 제3호 데이2 대표유형 1번 보도록 합시다. 죄수 결정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사실 이제 뭐 이건 좀 문제 외적인 내용이긴 한데 뭐 행위 표준설,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한다. 법익을 침해하는 수에 따라 범죄의 수가 결정이 된다. 범죄를 하려는 의사의 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구속 요건을 충족하는 거에 따라서 일죄가 된다. 이런 뭐 견해 대립들이 있기는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범죄는 이렇다, 어떤 범죄는 이렇다라고 하는 게 학설적인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판례의 최종적인 결론을 외울 때는 사실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죄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딱 요 이론에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 판례의 결론은 다만 이제 우리가 강학상 참고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표준설은 행위마다 일죄야. 그러면 연속범은 여러분, 연속범은 우리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인정하는 포괄일죄를 인정을 하거든. 행위는 분명히 여러 개인데 단일한 의사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하게 되면 이때 행위는 포괄하여 뭐가 돼버려? 하나의 죄, 일죄가 돼버려. 따라서 연속범은 행위가 여러 개지만 일죄이기 때문에 연속범은 행위표준설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2번에 법익침해설의 경우에 한 사람의 행위가 실현시킨 범죄 실현 과정에서 몇 개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강간과 공갈죄의 경우에는 행위시마다 일죄가 된다. 행위시마다 일죄가 된다라고 봐서 행위표준설을 따르고 있죠. 따라서 설명과 예가 맞지 않았으니까 틀린 질문이고 3번의 의사표준설을 보면 범죄 의사의 개수에 따라서 죄를 범한 경우인데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견해가 아니고 뭐예요? 연속범 아까 저기서 뭐라 그랬어? 포괄일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포괄일죄는 행위가 여러 개지만 굳이 일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범죄 의사가 단일하기 때문이죠. 범죄 의사가 단일하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되므로 3번도 틀린 지문이다. 4번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여러분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년에 한 번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법인세를 낼 때 회사의 수익과 회사의 손해를 회사의 수익과 회사의 비용을 총결산해서 실제 이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인들은 늘 실제로는 비용도 아닌데 실제로는 회사가 쓴 비용도 아닌데 비용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고가 이건 좀 안 먹히긴 하는데 잘 안 되긴 하는데 고가의 차량을 리스해서 실제로는 아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거 업무 때문에 쓰는 게 아니죠. 업무 때문에 쓰는 게 아니니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데 회사가 쓰는 것처럼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 그러면은 매달 내는 리스료가 다 탈세인데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다 탈세인데 그때마다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네가 법인세를 낼 때 이걸 비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걸 전부 비용으로 모아가지고 네가 덜 낸 세금액 그게 일죄로서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일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하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조세 포탈범 같은 경우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서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